네, 4주차 강의 역학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5분 쉬셨나요? 그냥 클릭하셨겠죠? 뭐 5분 쉴 거 뭐 있겠습니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역학 연구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역학 연구 방법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역학이 있고 분석 역학이 있고요. 이론 역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구분을 잘 못하시고 이게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지금 너무 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제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학년들은 이제 낯선 학문이고 그다음에 2학년들은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게 되면 관련된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거는 일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기장. 일기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일어났는데 엄마한테 혼났다. 12시에 해가 뜰 때까지 하는데 너 도대체 뭐 했니? 뭐 했긴 게임하다 그랬지. 근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갖고 게임을 계속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뀌었고 올빼미가 되었다. 나의 별명은 집안에서 올빼미다. 나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언니 거 뭐 옷 빌려 입었네 뭐 했네 얘기하다 싸웠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4시가 되었다. 4시가 되어갖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카카오톡 했는데 별 하나만한 얘기는 여전하다. 게임도 요즘 재미가 없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아빠가 저녁에 오셨는데 너는 지금 뭐 아빠는 잔소리꾼이다. 아빠가 너무 미워진다. 나는 왜 그럴까? 벌써 밤 12시가 됐는데 잠은 안 온다. 말로만 그렇지 올해 운동 계획은 어떻게 되지? 그냥 본인 솔직히 쓰시면 솔직히 그냥 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몇만 명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감기 걸린 자는 한 5천 명 정도 되더라. 그러므로 뭐 유병률은 뭐 5천 명이다. 50%다. 그 중에서 감기 걸린 자 중에서 뭐 이제 URI라고 상기도 감염 걸린 사람은 얼마 정도, 그다음에 하기도 감염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 되더라. 반반이더라. 이런 거 있죠. 그냥 쓰는 거예요. 가는 대로. 어떤 목적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씩 기술을 해놓으면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기도 감염에 걸린 사람들은 바깥에서 생활을 하였을 때 사람이 많이 간 곳에 걸렸고 상기도 감염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돼 갖고 바깥에 있는 식물들과 같이 있던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바깥 외출할 때는 사람이 적은데서 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은 꽃가루를 참고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피해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것이 기술 역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기장이라고 좀 표현을 이제 예문을 한 것이고 분석 역학은 어떤 교수님이든 다 이렇게 별표를 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나뉩니다. 분석 역학 세 가지로 이렇게요. 자, 이거 첫 번째는 단면 연구.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호트 연구. 말이 조금 생소하죠? 단면 연구는 뭐냐면 단면 이제 딱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자른다는 얘기죠. 잘라서 일정 시점 또는 기간 하나, 둘, 셋 오늘 해갖고 오늘 딱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조사를 할게요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이고 뭐 한 달일 수도 있어요. 1년, 2년은 조금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 1년, 2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학자들보다는 보통 현실적으로 요즘 저도 그렇고요. 단면 연구 그날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조사한 걸로 하거든요. 단면 연구로 해서 하는 조사가 있고 두 번째 환자 대조군은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후향성 연구라고 해요. 후향성 연구인데 환자와 환자가 아닌 자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질병이 생긴 후 해서 질병에 노출된 환자가 돼버린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두 곳으로 나뉘고 이 사람들과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규명하고 이 사람들은 왜 환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코호트는 뭐냐면 다른 말로 전향성이라고 해요. 전향성은 뭐냐면 질병이 걸리기 전부터 질병이 걸릴 때까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질병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 빨리 걸려라 질병이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단면 연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정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차례대로 줄 서세요. 담배 폈어 안 폈어? 폈다. 남자 여자야? 여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가지 폈다. 몇 가지. 술은 끊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구하시면 돼요. 설문지 딱 배포하고 자 학생들 오늘 수업 대신 설문조사 하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만세를 부르겠죠. 네! 그래서 그래요. 설문조사 하는데 숙제는 거듭게 설문조사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같은 연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와 대조군을 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자와 대조군 똑같이 물어봐요. 같은 남자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같은 20대들 중에서도 같은 어느 지역군 중에서도 그 다음에 같은 어디 군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코트는 뭐냐면 질병이 걸리기 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흔한 질환을 연구를 많이 해요. 만약에 환자 대조군하고 코호트 연구인 전형성하고 많이 비교 대조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환자 대조군의 장점은 특이한 질병을 연구하기에는 그나마 적합해요. 갑자기 뭐 손가락이 5개가 되는데 6개가 되는 질병에 걸렸다. 만약에 그럼 왜 그랬을까? 손가락이 6개가 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할 때 클릭을 너무 빨리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예요. 그렇게 되면은 특이한 질병을 연구하기에는 환자 대조군이 좋고 코호트는 흔한 질환 해야 돼요. 흔한 질환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좀 너무 심했고 언젠간 걸리는 질환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뭐 재미를 위해서 예를 들을게요. 호두 연구하면 저는 예물 뭘 많이 드냐면 비만을 많이 들어요. 비만. 사실 한국 사람 중에서 비만은 많이 없습니다. 비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막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막 300kg 막 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홀쭉했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 눈에서. 왜냐면 이렇게 막 300kg 쪄갖고 500kg 찌고 막 소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 한쪽 팀하고 이쪽 팀을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 팀 100, 이쪽 팀 100을 해요. 그다음에 A팀, B팀이라고 적겠습니다. 100팀은 비만에 걸리길 바라고 B팀은 비만에 걸리질 않길 바란다고 할게요. 앞으로 향후 뭐 1년간 연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비만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투입해야 됩니까? 하루에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잠을 자고 하루에 밥을 3끼를 제때 먹고 하게끔 제가 조절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침엔 수영, 그 다음에 오전엔 요가 프로그램, 1대1 PT 선생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푸딩 음식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명상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관리를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게끔 관리를 해요. 어때요? 비만팀. 제가 설명한 비만이 아닌 팀을 얘기하는 거죠. 비만 아닌 팀. A팀은 비만을 하길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투입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으면 비만이 될까요? 학생들 그래. 피자, 통닭 막 못 먹은 사람처럼. 뭐 짜장면, 곱빼기 막 그래요. 하루에 몇 끼 먹는다? 6끼. 그 다음에 야식은 매일 2번.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준다 안 준다?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준다. 이런 돼지야 막 그러면서 막 먹어라 이 통닭 2마리나 막 먹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뭐 1년 정도쯤 됐을 때 비만과 아닌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일 수도 있고 나오는 사람들 일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요인을 하죠. 요인을 발표하죠. 비만이 되는 주 요인은 스트레스 주입과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아무데나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생활 양식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탈락자가 생긴다는 거죠. 코호트 연구는 시간이 매우 길게 필요한 게 이제 단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비만이길 바란 학생들 지원자들 이런단 말이죠. 손을 들고 저기 왜? 저 그만두면 안 돼요. 중간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왜? 너 통닭 먹고 싶고 아무 때나 자고 싶다며. 그랬더니 저 그냥 엄마가 돼지 되지 말래요. 너 조용히 해 나가. 그 다음날 또 찾아와요. 왜?
저 돼지 되기 싫어요. 돼지 돼도 상관없다며. 지금까지 너가 먹은 게 1,500만 원어치 안 돼. 얘기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났어요. 저 그냥 나갈게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비만이 아니길 바라는 이쪽 팀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왜 도망가느냐? 너 예뻐지고 싶다며.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말하지 말고 나가. 그 다음에 너 PT 값은 갚아야 된다. 나중에 갚을게요. 나가. 그 두 번째 친구도 찾아와요. 너 왜? 저 돼지 되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도망갑니다. 탈락자가 많다. 탈락자 증가, 비용 증가. 그쵸? 장점도 있어요. 장점. 연구 결과 오차가 적죠. 거의 완벽한 결과예요. 완벽한 결과. 근데 환자 대조군은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시간도 탈락자도 적고 비용도 적고 그렇지만은 오차는 좀 높아갈 수 있어요. 오차는 오를 수 있어요. 급하게 연구한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역학은 세 가지를 좀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학생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론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수학적 이론이라고 해갖고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저는 뭐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실험역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중맹거법, 두 번째는 위약 투약법.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이중맹거법은 이제 보통 눈을 가리고 나서 어떤 경험해 보셨어요? 보통 어떤 대기업에서 이 과자가 어떤 게 더 맛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려면 남학생들은 과자 안 먹지 않습니까? 여학생들한테, 여고생들이죠. 그때 당시는 여고생들한테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과자를 먹어보고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객관적인 거. 근데 이제 여기 보건학에서는 뭐 저희가 주사를 투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보통 이제 투약하고 하는 실무자한테도 이게 어떤 약인지도 말도 안 할 뿐더러 그 약을 받아내는 사람도 어떤 약인지 말 안 하고 나서 이제 블라인드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고, 위약투약법은 이제 이런 거죠. 과거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100명의 좀 이렇게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미치광이 의학 박사가 자기 50년간 평생 동안 연구한 약을 개발을 몇 개 했는데 이것을 약을 투약받으면 무조건 암이 낫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먹겠다고. 그래서 100명의 그 암 환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대신 이 약 하나에는 1억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하니까 처음 이제 드셔야 되는 거니까 100만 원만 받겠다 그랬어요. 100만 원만. 뭐 10만 원이니까 받는다고 했어요.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목숨이 위태로운데 뭐 아무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00명한테 다 이제 투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00명 중에서 70명은 죽고 30명은 살았어요. 이 얘기 아세요? 이야기가 뭐였게요? 사실은 비타민제였어요. 그럼 30명은 살았고 70명은 죽었다는 것도 웃긴 거죠. 죽으려면 다 죽고 살려면 다 살아야 되는데 70명을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부정적인 사람이세요. 이 약 먹는다고 우리가 사냐? 여기는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 살려주신대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플래시보 효과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될 것도 믿으면 돼요. 근데 될 것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 강의를 이제 처음에서 했는데 좀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주차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